합의 법칙, 곱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쓰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 1하고 유형 2는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풀어보는 걸로 하시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아니다.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한 문제. 4번 하나 좀 봐야 되겠다. 4번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하고 5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오히려 거꾸로 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세는 게 편하거든. 그지? 왜? 3의 배수니까.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배수 몇 개 있죠? 33개 있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5배수 몇 개 있어요? 20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합쳐서 100에서 빼주면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에 겹치는 15의 배수가 있어요. 그죠? 15, 30, 45, 60, 75, 90. 얘네들은 3의 배수에서도 여기서도 한 번 세진 거고 여기서도 한 번 또 세진 거야. 그럼 두 번 셌잖아. 그러면 야, 두 번 빼면 되냐? 안 되지. 한 번만 빼줘야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뺀 걸로 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5의 배수 몇 개 있죠? 예, 15배수는 6개가 있죠? 15에서 6개를 여기서 빼줘야지 이게 3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거죠. 요거를 100개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53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 문제 알겠어? 이거 잘 잊지 말고 하시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어렵지 않아. 다른 것들은 풀 수 있을 거야. 약수의 개수부터 조금 볼게요. 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약수의 개수는 자, 이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한 거를 곱하라 그랬죠? 그게 왜 그런 거였었지? 경우의 수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볼까요? 24를 봅시다. 24. 24는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그럼 24의 약수라는 것은 24의 약수 몇 개만 써볼게. 누구 있죠? 뭐 12도 있죠. 8도 있죠. 이건 좀 써볼게. 12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8은 뭐야? 2의 3승이야. 그죠? 72. 미쳤나봐. 미쳤나봐. 아우씨. 72. 24가 아니라 72.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네, 구분하는 못하네요. 미쳤나봐. 그 다음 요놈의 약수 중에 9라는 것도 있어요. 3의 제곱으로 끝나죠. 그러면 약수들은 여기 있는 원래 수의 소인수분해 된 것들보다 더 작거나 같은 소인수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죠? 이해되십니까? 즉 2는 최대 3개까지 꺼낼 수 있고요. 3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꺼내요.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끈에서 곱한 값들이 즉 이 두 개 3 하나 끈에서 곱한 값 12는 약수가 되는 거고요. 2만 3개 끄집어내도 역시 약수가 되고요. 3만 2개 끄집어내도 역시 약수가 되는 거야. 2 하나 3 하나 끄집어낸 6도 역시 약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얘보다 소인수가 작거나 같은 놈들만 돼야 돼요. 새로운 소인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라고 해봐요. 10이죠. 10은 약수가 될 수 없어. 왜? 처음부터 갖고 있던 숫자가 아니니까.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2를 끄집어내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야. 2를 끄집어내는 경우의 수. 2 빵개 끄집어냈어. 2 1개 끄집어냈어. 2 2개 끄집어냈어. 2 3개 끄집어냈어. 3을 끄집어내는 경우의 수도 2가지야. 3가지예요. 3 빵개 끄집어냈어. 3 1개 끄집어냈어. 3 3개 끄집어냈어. 3 2개 끄집어냈어. 근데 왜 3가지가 됐지? 왜 4가지가 됐지?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얘도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곱한 것들이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숫자 몇 개? 12개. 그 12개는 뭐예요? 3 곱하기 4에서 나온 거죠?
4 곱하기 3에서 나온 거죠? 왜 그렇게 나왔어요? 지수에 1씩 더해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번을 풀까요?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냥 이용되어 있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것은 그 n의 각자리 숫자의 곱을 뜻한대요. 즉 f216이라는 건 2하고 1하고 6을 곱한 12가 되는 거야. 각자리 숫자들을 곱한 게 f 모시기의 값인 거야. 그 모시기의 각자리 숫자들을 곱한 값이. 즉 f45는 또 뭐가 돼요? f45 얼마야? 예, 20이 되죠? 그럼 20의 약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20의 약수 몇 개니? 20 소인수분해하면 2, 2개, 5 하나죠. 그렇다면 지수에다가 1, 1 더하면 3 곱하기 2에서 6개 되는 거 맞죠? 기억도 맞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F32래요. F32는 얼마야? 6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F32, 즉 6의 약수의 개수가 얼마예요? 6의 약수의 개수. 6은요? 2 곱하기 3이죠? 그럼 지수 1이니까 1씩 더하면 약수 4개 되는 거죠? 그죠? 그럼 6이랑 4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뭐 약수의 개수 이용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풀었던 것 중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 복습 살짝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아까 72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72의 약수 중 72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 약수를 끄집어낼 때 2를 적어도 2개 이상 끄집어내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2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 2개 말고 누군가 또 나올 텐데 얘가 됐다는 건 4 곱하기 뭐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가 있으니까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2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2개 꺼낸다, 이 3개 꺼낸다,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요. 얘로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3가지죠. 3은 몇 개를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빵개 한 개 2가지를 다 보는 거죠. 이해돼요? 2 끄집어내는 경우의 수가 2가지, 3 끄집어내는 경우의 수가 3가지 해서 6개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요? 실제로 구해봐도 6개가 나옵니다. 4의 배수는 70의 약수 중에서 써볼까? 4, 8, 12, 24, 36, 72 6개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적어두시고요. 이거 좀 적어두셔야 빈칸 있으시면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문제 한 문제 낼 수도 있잖아. 그지? 다 적었어요? 다음 문제 갈까요? 아하.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셔요. 풀어봐. 12번은 알았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의 개수
방정식의 해의 개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옆에다가 노가다라고 쓰세요. 노가다. 노가다가 뭔지 알아요? 노가다. 노가다가 뭡니까? 예, 막노동이죠. 여러분 손을 막노동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요. 일일이 다 하는 거야. 일일이. 하나, 둘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x, y가 네. 저 부르지 않았어요? 안 불렀어요? 부른 줄 알았어요. 한청이 들리나 내가?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두 정수 x, y에 대하여 x, y 곱한 게 6이 되는 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의 개수는 직접 구하시면 돼요. 근데 정수라 그랬잖아. 정수. 즉 1의 자리에서 끝나는 숫자들, 자연수에 뿔마 붙은 것들, 그죠? 0까지 포함해서요. 걔네들 곱해서 6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없어요. 1, 6하고 2, 3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1, 6과 2, 3밖에 없죠. 그 다음에 2, 3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야. 얘네들한테 마마 달아준 거. 마 1과 마 6도 있겠고요. 마 2와 마 3도 있어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4개예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리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죠? 둘이 자리 바꾼 거 3,2도 있겠고요. 마 6, 마 1도 있겠고요. 마 3, 마 2도 있겠고요. 됐어요? 총 몇 개? 8개가 돼요. 애들이 오답으로 잘못 쓰는 게 보통 얘를 쓰더라고. 이렇게 4개만 보든가 아니면은 1, 6, 마 1, 마 6, 2, 3, 마 2, 마 3 이렇게 4개만 보든가. 어쨌든 애들이 오답으로 8개를 많이 써가지고요. 직접 풀어드린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노가다로 일일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14번 같은 거 푸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역시 노가다야. 자연수를 순서대로 집어넣어. 근데 y가 크니 x가 크니 개수가 y의 개수가 더 크죠. 그래서 y에다가 숫자를 먼저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y가 1일 때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1 가능하죠? 2 가능해요? 3 가능해요? 4는요? 가능하죠? 근데 5는요? 가능하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y부터 먼저 결정하고 가는 게 좋다. y가 1일 때 x가 1, 2, 3, 4, 5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y가 2일 때는 x가 가능한 거 1과 2까지밖에 없죠. 왜냐면 y가 2가 돼버리는 순간 5y는 10이 돼서 10 넘어가서 빼면 2x는 5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지? 그럼 1하고 2까지밖에 안 되잖아. 3 들어가는 순간 넘어가죠. 자, y가 3일 때는요. 안 되죠? 그래서 몇 개 없어요. 몇 개예요? 7개예요. 노가다로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니? 자, 그럼 이거 적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거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15번은 순서상 3개 그리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냐? 괜찮아요? 한번 해보셔요. 16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숫자를 써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7번 유형인데요. 실력업이라고 돼 있어. 그냥 수영도 그리는 건데 수영도와는 별개로 조금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알고 있으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17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4명이 있어. 근데 그 4명이 각각 하나씩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야. 오케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야 니들끼리 확인해 라고 했어.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한 거 확인을 하는데 자기 거 자기가 작성하면 좀 그렇잖아. 니네 푼 시험지 있지. 근데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채점했었잖아. 중학교 때.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즉 나도 다른 사람 거를 보고 검토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즉 자기가 자기 거가 아닌 거를 보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의자에 4명이 앉아 있어. 근데 4명 다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전부 다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같은 경우죠. 같은 말이죠. 이게 보고서가 자기 게 아닌 거가 자기한테 매칭되는 거나 내 의자가 아니었던 의자에 내가 매칭돼서 앉는 거나 상황은 똑같잖아. 자기 거가 아닌 거를 자기한테 매칭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교란순열이라는 내용을 합니다. 왜 땡땡땡을 썼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게 아닌 거를 갖게 되는 경우의 수, 그걸 우리는 교란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란순열은 내가 한 개짜리 가지고 자기 거가 아닌 거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 즉 한 개짜리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가지예요.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있는데 이 A라는 애가 A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 그래놓고 자기 게 아닌 거를 보고 싶대. 근데 한 명밖에 없잖아. 자기 게 아닌 거를 보는 경우의 수 있어? 없어? 없잖아. 0가지예요. 알겠어요? 자, 2개짜리 교란순열은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A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 그럼 자기 게 아닌 거를 검토하는 경우의 수는 B, A 바뀌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3개짜리예요.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자기 게 아닌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는 경우의 수는요. A 밑에 B가 오는 거야. B 밑에는 A가 오고, 그럼 C가 오죠. 그럼 안 되죠. 그럼 B, C, A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C를 봤어. 그럼 남아있는 게 A하고 B야. 그럼 얘가 A 보고 얘가 B 보는 걸로 끝나야 되죠. CAB라는 거 한 가지, 2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되니? 그 다음, 자, 4개짜리 교란순열은 몇 가지냐? 그냥 외우셔요. 9가지예요. 그 다음, 5개짜리 교란순열은 몇 가지냐? 44가지예요. 6개짜리는 없어요. 안 해요. 알겠니? 됐어요?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예.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니네가 외워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외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 잘 봐. 우리가 1개짜리하고 2개짜리는 교란순열 빵이고 1인 거 쉽죠? 1개짜리 교란순열은 빵이야. 2개짜리 교란순열은 1이야. 쉽죠? 자, 그 다음 3개짜리는 역시 2라는 거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자,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더하고 얘는 곱해. 그럼 얼마야? 더하면 1, 곱하면 2. 됐어? 그 다음에 이거야. 둘이 더해. 곱해. 그럼 9. 됐어? 이거 더해. 얼마? 11. 곱하기 4. 얼마? 44. 됐어? 그럼 6개짜리도 할 수 있긴 있어. 53 곱하기 5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건데 보통 내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걔까지는 필요 없고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됐죠? 예.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4개짜리 교란순열이니까 9 끝. 그죠? 쉽죠? 4개짜리 교란순열이니까 9로 끝나는 거지. 4명 이상 한 거니까. 괜찮죠? 됐죠? 자, 18번 문제도 좀 볼게요. 18번 문제 봐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배워놔요. 5자리 수 A1, A2, A3, A4, A5라고 하는 5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자, 이 문제가 뭡니까? A2는 무조건 2가 돼야 된대. 우리가 5자리 숫자를 쓸 건데 여긴 2를 쓰고요. 남은 숫자 1, 3, 4, 5를 동그라미에다가 때려 박을 거야. 맞지? 때려 박을 건데 AK는 K가 되면 안 된대. 즉 A1은 1이면 안 돼. A2는 2니까 끝났고 A3는 3이면 안 되는 거야. A4는 4면 안 되는 거야. A5는 5면 안 되는 거야. 즉 여기에 1 안 되고 여기는 3 안 되고 여기는 4 안 되고 여기는 5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니? 이것도 4개짜리 교란순열이죠? 그렇지 않아요? 1, 3, 4, 5 갖다가 만드는 교란순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9가지로 끝나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자, 여기 정사면체 모양이 됐어. 정사면체 모양이야. 근데 A에서 출발해서 F까지 도착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C 당연히 지나야 되겠죠. 근데 B하고 D는요? 안 지날 수도 있잖아. 지날 수도 있겠고. 여기 있는 G하고 E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잖아. 맞니? 그러면 A에서 C 가는 거와 C에서 F 가는 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곱하시면 돼요. A에서 C 가는 경우의 수와 C에서 F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하시면 돼요. 왜 곱해요? 곱의 법칙이잖아 이거. A에서 C 가는 사건, C에서 F 가는 사건, 두 사건이 다 일어나야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지. 그럼 A에서 C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AC. 그지? AC면 그냥 A에서 C 간 걸로 끝난 거잖아. 그 다음 하나 들렀다 갈 수 있죠. ADC. 그지? 그 다음 ABC도 있죠. 맞죠? 그럼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ABDC도 있어요. A에서 B 갔다가 D 갔다가 C 가는 거야. 다 들렀다 가는 거야. A, B, D, C도 있어요. 됐어요? 또 A, D, B, C도 있죠? 몇 가지예요? 5가지죠? 맞아요? C에서 F 가는 것도 똑같은 모양 아니야? 5가지. 맞니?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25가지가 나와요.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로라고 얘기해요. 경로. 어디를 지나서 가느냐? 그죠? 지나가는 길. 그래서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를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써두시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빠짐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이걸 쓰는 와중에도 나는 나만의 나름 규칙을 정해놨어요. 어떤 규칙일까요? 점을 최대한 적게 지나는 순서대로 쓴 거야. 점 2개 지나서 바로 가는 거 AC밖에 없죠. 점 3개를 통해서 가는 건 ADC와 ABC인 거고 점 4개로 표현되는 건 ABDC, ADBC야. 그 다음 점 5개가 되는 게 또 있을까를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알겠죠? 자, 요런 문제도 있어. 직육면체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겠대. 변을 따라서 A에서 출발해서 G로 가겠대. 오케이? 근데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 셀 때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하고 막 돌았다가 돌아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따져야 되잖아. 그걸 따질 때 여러분이 경로를 쭉 쓰는데 내가 한 말을 잘 지켜서 하세요. 최대한 점을 적게 지나면서 쓰는 것부터 가시면 돼요. 자, 하나짜리 있어요? 없죠. 2개짜리 없죠. 3개짜리 있어요? 점 3개만 써가지고 A에서 G로 가는 거 있어요? A, B, G 이런 거 있어? 없지. 4개부터 출발하죠? 그죠? 4개 되는 거 누구 있어요? A, B, C, G하고 A, B, F, G 있죠? 그럼 A에서 B로 오는 게 2가지가 있네? 그럼 A에서 D로 가는 것도 2가지가 있을 거야. A에서 E로 가는 것도 2가지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럼 4개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그 다음 5개짜리 혹시 있을까요? 점 5개를 지나서 A에서 G로 가는 거?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가서 G로 바로 가? 없잖아. 그지? 이해돼요? 5개짜리 없어요. 그럼 6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있을 거 아니야. 6개짜리는 경로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에서 B로 가는 거 2개 있는 거야. 이해돼? A에서 D로 가는 것도 2개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D, C로 간 거야. A, D, C로 갔으면 B, F, G로 올 수밖에 없어요. 6개니까. 그 다음 A, D, H로 갔어. 그러면 E, F, G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A, D로 가는 것도 2개고요. A, E로 가는 것도 2개야. 이것도 6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개 지나는 거 혹시 있을까? 잘 봐. A, B, C, D 갔다가 H 내려와서 E, F, G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A, B로 갔다가 E, F로 갔다가 H, D, C, G. 즉 A에서 B로 가는 거 2개 있는 거야. A에서 D로 가는 것도 2개, A에서 E로 가는 것도 2개. 그죠? 그럼 8개짜리 몇 개? 6개 있는 거야. 그래서 경로 18개야. 알았니?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야. 근데 이거는 내신보다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고3 애들 풀렸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할만해. 생각보다. 경로의 개수를 니네가 따져가면서 하시면 할만해요. 생각보다. 알겠죠?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6은요. 넘어갈게요. 도로망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 도로망 쉽잖아. 도로망 어렵지 않았죠. 개념원리 풀 때도요. 도로망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색칠하는 거 유형 7 가볼게요. 도형 색칠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24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웃한 면들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 가만히 보시면 A는 인접해 있는 영역이 B하고 D밖에 없어. B는요 A하고 C밖에 없죠. C는요 B하고 D밖에 없고요. D는요 A하고 C밖에 없어요. 즉 B하고 D는 떨어져 있고요. A하고 C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가 모양 싹싹 그어서 A, B, C, D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일 때. 오케이?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색을 칠할 수 있을까? 얘랑 잘 봐.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연결 상태야. 2개씩만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얘랑 같은 연결 상태야. 이거 같은 말이야. 이것도 같은 말이야. 알았니? 연결 상태가 똑같잖아. A는 B, D만 돼 있고, B는 A, C만 돼 있고, C는 B, D만 돼 있고, D는 A, C만 돼 있잖아. 즉 A하고 C는 떨어져 있고 B하고 D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랑 연결 상태가 뭐가 달라? 똑같지.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잘 봐. 색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예요? 4가지 색이죠. 그럼 4가지 색으로 얘를 칠할 거야.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지. 자, 여기 보셔요.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변태처럼 A 칠하고 C 칠하지 않겠죠? 이웃한 거부터 먼저 칠해야 되겠죠? 왜? 이웃한 거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제약 조건이 붙는 거잖아. 그럼 이웃한 거 번갈아 가면서 칠해야 되겠지. 떨어져 있는 거 칠하는 것보다. 그럼 A에 4가지 칠했어.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죠. 왜? 여기에 쓴 색 1가지를 제외하고 3가지를 칠하는 거야. 되니?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 색을 썼죠. 그럼 2가지밖에 안 남을 텐데 A에 칠했던 거 똑같이 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1, 즉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D를 칠하려고 할 건데 이 D를 칠할 때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D에 칠하는 색이 몇 가지일까요? 2가지일까요? 3가지일까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 졸리냐? 어떡하냐?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경우? A하고 C가 같은 색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빨간색 칠했다라고 해봐.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야. 맞아? 근데 A하고 C가 같은 색일 경우에, 다른 색일 경우에는 빨간색, 노란색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하는 거 두 가지로 바뀌죠. 즉 경우를 니네가 나눠야 돼.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그럼 경우를 나눠서 풀으셔야 돼요. 잘 봐. 1번 경우가 뭐냐? A, C가 같은 색이야. 2번 경우는 뭐냐? A, C가 다른 색이야. 그럼 잘 봐. 네 가지야. 그지?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가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A하고 C 같은 색이라며. 그럼 얘 몇 가지야? 아무거나 다 칠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얘는요. 얘랑 똑같은 색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색깔을 칠해서 정해버렸잖아. 그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많이? 이해돼? A하고 C 같은 색일 경우로 본 거니까 여기 칠한 색을 그대로 써야 돼. 여기 빨간색을 칠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무조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삥 돌아가면서 칠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니? 4, 3, 1, 3은 곱하면 36가지죠? 그 다음 잘 봐. A하고 C가 다른 색이야. 몇 가지? 네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니? 몇 가지니? 두 가지. 다른 색이라 그랬잖아. 그럼 A에 칠한 거 못 칠하죠? 그리고 B에 칠한 것도 못 칠하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D는 몇 가지가 될까요? D는 두 가지가 돼요. 왜죠? A하고 C가 서로 다른 색 칠해져 있잖아. 이 두 가지 색만 피하면 되잖아. 맞니? 다른 색이라며. 그럼 이 두 가지 색만 피하면 돼. 그럼 한 가지 같은데? 아니야. 여기 칠한 거를 한 가지 또 칠할 수 있잖아. B에 칠한 거 똑같이 칠해도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얘 두 가지가 돼요. 몇 가지예요 그러면? 4, 3, 2 곱하면 48가지가 나오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84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연결 상태가 똑같아요.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그림들인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 25번도 좀 풀어볼게요. 이거는 왜 실력업이라고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 모양의 대각선 찍찍 그어놓은 거 있죠. 얘네들이 방금과 같은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 요 반원 있죠. 반원. 얘를 제일 나중에 칠해요. 나중에 칠하는 걸로 보시고 경우 나눠서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봐. 여긴 제일 나중에 칠할 거야. 잠깐만요.
자, 몇 가지예요? 간단해요. 자, 봐봐. 여기 칠하는 색이 몇 가지라 그랬죠? 이거 84가지라며.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칠하면 되잖아. 여기 칠하는 색 몇 가지일까요? 얘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지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 문제가 바뀌었구나. 쏘리, 미안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 가지 색 칠하네요. 맞죠? 네. 그럼 얘부터 먼저 칠해버리면 돼. 그럼 얘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이거? 얘네들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나눠주시면 되잖아. A, B, C, D가. 자, A, C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몇 가지? 3, 2, 2, 1, 3, 2, 1, 2 곱하면 12가지. 그 다음 A, C 다를 때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여긴 한 가지. 몇 가지? 6가지죠? 맞아요? 네. 그럼 합쳐서 18가지야. 근데 이 18가지를 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칠하는 건 요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총 답은 36가지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이거 조금 어려운 거죠, 요거는. 기본,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유형인데 그거를 더 변형했으니까 좀 더 어려운 거긴 해요. 그래도 이런 것도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녀는 못하겠다. 지불 방법 요것만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인데 이거 학교 교과서에 있죠? 있을 겁니다, 아마. 힘들어요? 안 되는데. 자, 일단 지불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전 3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하고 500원짜리 동전 2개, 10원 3개, 100원 3개, 500원 2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거야.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 아까 약수개수랑 똑같아요. 약수개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몇 개 끄집어내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10원짜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뭐냐면 동전 3개라며. 그럼 걔로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낸다. 안 내는 것도 있잖아.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그럼 4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100원짜리는 4가지죠? 500원짜리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죠? 그럼 이거 곱하시면 돼요. 근데 잘 봐. 잘 들어봐. 넷넷 셋을 곱한 48가지인데 그 중에서 안 낸다 있어 없어? 있죠. 걔는 빼주셔야죠. 그래서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47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도 볼 건데 27번 문제는 1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만원짜리 3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00원짜리로 생각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5000원짜리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3가지죠? 만원짜리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럼 요거 곱하고 1을 빼주는 게 얼마야? 4, 3, 4 곱하면 48, 47이죠? 요거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예요. 방법. 이건 지불하는 방법의 수야.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액의 수죠. 지불하는 금액의 수랑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 자, 내가 그냥 간단하게 100원짜리가 7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1개가 있어요.
500원짜리가 잠깐만. 두 개라고 합시다. 자, 이 5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7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우한테 빚을 졌어. 1000원을 빚진 거야.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지? 갚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어떤 방법? 500원짜리로 두 개 주는 방법과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로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으로 따지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어쨌든 1000원이잖아. 그럼 금액을 물어볼 때는 방법 중에서 겹치는 걸 제외하고 물어봐야 되거든?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세줘야 되느냐? 일일이 세주기 힘들잖아. 그지?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일일이 세기 힘들어요. 자, 1000원만 그러겠어? 아니지. 1100원도 그럴 거 아니야. 겹치는 거. 1200원도 그럴 거 아니야. 겹치는 게. 맞아? 1200원도 방법이 겹칠 거 아니에요. 왜?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7개를 줘도 1200원이지만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 줘도 1200원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겹칠 텐데 겹치는 걸 다 일일이 어떻게 세냐? 그지? 그래서 겹치는 거 세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낸 거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100원짜리 7개가 있죠. 여기 보셔요. 100원짜리 7개는요. 500원짜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원이라는 금액을 500원짜리 하나로 줄 수도 있지만 100원짜리 5개로도 줄 수 있는 거잖아. 즉 100원짜리가 5개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겹치는 방법의 수에서 겹치는 경우가 발생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방법이 뭐냐? 큰 화폐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화폐 단위가 있죠. 그죠? 그럼 큰 화폐를 쪼개버려요. 야, 너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바꿔요. 100원짜리로 싹 다 바꾸면 되잖아. 그럼 500원짜리 2개가 아니라 더 이상 뭐가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100원짜리랑 합쳐서 100원짜리 17개 되는 거죠. 그럼 얘로 생각하는 방법의 수가 전체 금액의 수랑 같아요. 왜냐면 100원짜리 17개다가 줘버리면 걔네들 중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돼?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금액인 게 방법의 수로 한 거랑 겹치는 게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결론 내릴게요. 큰 화폐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화폐가 있으면 큰 화폐 단위를 작은 화폐 단위로 쪼개줘라. 오케이? 자, 지금 봐봐. 1000원짜리 3장. 얘네들은 5000원을 대체할 수가 없어. 맞니? 그죠? 그 다음 5000원짜리가 2장 있죠. 이 5000원짜리 2장은 만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 있는 만원짜리를 5000원 단위로 쪼개주라는 거야. 그럼 만원짜리 3장은 5000원짜리가 몇 장인 거가 되죠? 6장인 거가 되죠? 즉 1000원짜리 몇 장 되는 거야? 3장. 그리고 5000원짜리 몇 장 되는 거야? 2장에 요거 쪼갠 거 6장 추가돼서 8장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로 방법의 수를 계산하면 이게 바로 금액의 수다 이 얘기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금액이. 오케이? 이해돼요? 예. 그럼 이걸로 방법의 수 계산합시다. 4 곱하기 9 빼기 1 하시면 되죠? 35가지가 나오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하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법 중에는 금액이 겹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까 풀었던 26번 있죠? 26번은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같아요. 왜? 얘는 큰 화폐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화폐 단위가 없거든. 그죠? 10원짜리 3개를 갖다가 100원짜리 대체할 수 없죠. 100원짜리 3개 갖다가 500원짜리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법의 수 계산하면 그게 다 다른 금액이야. 47가지가 다 다른 금액이 된다고. 그러니까 금액의 수도 47가지로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미안한데 순열은 못 나갔네요. 대신 일요일날 좀 빡세게 하면 순열 조합 다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주말에 네 50분에 50분 지났어요? 들어오세요. 미안합니다. 수업이 좀 들어갔어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거의 끝났거든요, 언니. 자, 그래가지고 주말 동안 순열조합 인강을 조금 봐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서 말고요. 순열조합 인강을 봐서 조금 예습을 해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요일날 12시에 봅시다. 알겠죠? 중간에 쉬는 시간 조금 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일요일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응?
윤섭이는 나랑 좀 이따 얘기 좀 합시다. 성훈이는 프린트 찾았어? 큰일 났네. 프린트 푼 거에서 계산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계산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교재 질문부터 먼저 좀 바꿔 할게요. 교재 질문 먼저 하고요. 그럼 교재 정리하는 시간 조금만 갖고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교재 정리 좀 저기 질문합시다. 교재에서 숙제 내준 것 중에서 지금 좀 잘 모르겠는 거 먼저. 네. 47번, 46번? 요거 두 개? 일단 요거 잠깐 보시면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맞춰서 이제 A하고 뭐 B하고 이제 C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누구를 대입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A는 볼 것 없이 1이라고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3차지. 얘는 2차야. 얘는 1차고. 맞니? 그러면 봐봐. 3차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잖아. 3차 한계에서 얼마야? 1이지. 그럼 A는 보자마자 1이라고 바로 써버려도 돼요. 여기서 3차 없고 3차 없잖아. 3차항 여기서만 나오는 AX 세제곱으로 끝나잖아. 그지? 깔끔하게 XXX니까 AX 세제곱이니까 A는 바로 1 나오겠죠. 그럼 A가 1인 거 바로 써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하고 C하고 D만 구하면 되는데 양변에다가 X에다 적절히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이제. 얼마를 집어넣을까? 셋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X 이퀄 1을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이거 0으로 죽어버리죠. 얘도 0 되고요. 얘도 0 되잖아요. 양변에 X에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좌변은 얼마 돼? 1이지. 우변은? 얘 0이야. 얘도 1 빼기 1 해서 0 되니까 곱하기 0이 생겨버렸으니까 같이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고. 그럼 D만 남지. 그럼 D 1이네. 그지? 그럼 D를 1로 고쳐놓고 그 다음 누구 집어넣을까를 생각 한번 해봐. 누굴 집어넣어야 될까? 지금 니네가 모르는 게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잖아. D도 원래 몰랐던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잘 봐.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8은 뭐 2A 플러스 3B 플러스 4D 플러스 4C 플러스 뭐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니네가 이 한 개의 등식에서 A, B, C, D를 구하는 게 쉽냐 어렵냐? 어렵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니네가 어떤 문자의 값을 구하려면 그 문자 한 종류만 있어야 돼. 등식에서. 그래야지 그 문자의 값을 정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X 플러스 Y가 10이야. 그럼 여기서 X값 얼마야? Y값 얼마야? 알아 몰라? 몰라. 그치? 한 등식의 문자 한 종류가 있어야지 그 문자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럼 잘 봐. 여기서 문자는 지금 A하고 B하고 C일 거야. 왜? X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X란 놈은 사라지잖아. X는 숫자로 변하잖아. 그럼 A, B, C, D가 남아있는데 A, B, C, D가 다 살아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얼마냐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최대한 A, B, C, D 중에서 누구는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야. 숫자로. 너는 얼마야, 너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니네 설명한 게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지금 요 등식에서 x에 1 집어넣어서 d가 1인 거 구했고요. a가 1인 거는 바로 개수비교법으로 바로 구했고요. a하고 d는 숫자로 사라졌어요. 1이에요. 쓸 필요 없잖아. 그러면 곱하기 1이니까. 그지? 곱하기 1은 변화 없잖아요. 쓸 필요 없죠. d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됐어요? 이해돼?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야? b하고 c야. b하고 c밖에 없어요. 그럼 b하고 c만 있는데 b나 c 둘 중에 하나를 없애트릴 수 있냐 이 말이지 내 말. 있잖아요.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되잖아. 2. 그럼 2 집어넣으면 b는 자 얘가 2가 돼버리면 2 빼기 2잖아. 그럼 곱하기 0으로 같이 죽어버린다고. 그럼 x에 2를 집어넣자고. 근데 얘는 2 빼기 1이니까 1 돼서 c는 살아남아있지. 그 b는 죽고 c는 사는 거니까 c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쓸 등식이. 그거를 미리 파악하고 대입하는 거예요. 누구를 집어넣으면 누군 남고 누구는 없어지고.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자, x에 대해 2를 집어넣자. 자, 2 집어넣으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8는 자, 여기 2 들어가면 얘 때문에 다 죽는다고요. 곱하기 0으로 바뀌니까 얘가. 2 빼기 2니까 0이잖아. 곱하기 0. 그지? 그럼 얘도 같이 죽고요. 얘는 남죠. 2 빼기 1은 1이니까 1C. 그 다음 D 이거 얼마였어? D 어떤 자리에? 1이었죠. 그럼 C 얼마? 7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집어넣을까요? 상관없어. 아무 놈이나 다 넣어도 돼요. 근데 3 낼 거야. 3 넣는 게 좋아. 왜냐? 요놈 귀찮은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뭐 4 들어간다라고 해봐. 4 들어가면 4 빼기 1, 4 빼기 2, 4 빼기 3을 다 곱해야 돼. 물론 숫자가 작지만. 근데 3 집어넣으면 얘도 살아남고 얘도 살아남잖아. 근데 C는 아까 구해버렸으니까 됐잖아. 7이라며. 그럼 B만 남겨주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X에 3 집어넣는다이.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27는 자, 3 들어가면 이거 같이 없어진다고요.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3 들어가 봐. 이건 2고요. 이건 1이잖아요. b 곱하기 2 곱하기 1, 2b. 그리고 이거 3 들어갔어. 2 곱하기 7, 14. 얘는 그대로 1이었지. 그지? 그럼 15 넘어가서 빼면 2b는 12. 그럼 b 얼마? 6 나오죠. 그럼 다 끝났네. A, B, C, D. 괜찮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그럼 정리 조금 하시고 다음 문제 풀이 할게요. 정리 조금만 하셔요.